특정 소방 대상물의 자체 점검 기술 자격자의 범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자격자라 함은,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체 점검 기술 자격자의 범위 중에서 여기서 이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자격자의 범위가 나와 있죠. 바로 여기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자격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있죠.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기술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의 제조소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 중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제조소 등을 설치할 때는 그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지만, 자, 예외적으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소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빈칸에 이제 알맞은 내용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농해용, 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몇 배 이하다? 지정수량 바로 20배 이하의 저장소, 이러한 곳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바로 제조소 등을 설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에 2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수가연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보기 중에서 특수가연물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1번은 낙엽, 2번 석탄, 3번 사류, 4번 넝마. 자, 보기 중에서 특수가연물이 아닌 것이 하나가 있죠. 바로 1번의 낙엽입니다. 낙엽. 자, 낙엽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낙엽이 특수가연물이라고 하면 상당히 골치가 아파지겠죠. 그래서 낙엽 같은 경우는 특수가연물로 취급하진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의 낙엽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정 수량의 최소 몇 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는 피뢰침을 설치해야 하는가? 단,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소는 제외하고 제조소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도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정 수량의 최소 몇 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는 피뢰침을 설치하느냐? 자, 몇 배예요? 피뢰침을 설치하는 경우는 바로 지정 수량 몇 배? 지정 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이렇게 취급하는 제조소에는 반드시 피뢰침을 설치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의 10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무창층으로 판정하기 위한 개구부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틀린 것은, 보기에 있는 내용은 이제 개구부가 갖추어야 할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잘못된 것 하나를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1번. 크기는 반지름 3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 바로 1번이 틀렸죠. 자, 크기는, 자, 보세요. 반지름 30cm 이상이 아니에요. 이게 틀렸죠? 이거는 지름, 반지름도 아닙니다. 지름 50cm 이상이죠.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1번이 틀렸네요. 다음 2번.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 높이가 1.2m 이내일 것. 맞는 거죠? 1.2m 이내 맞고요. 3번.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이것도 맞죠? 다음 4번.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4번도 맞는 요건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자, 보시면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자, 1번. 가연성 가스를 2,000톤 저장 취급하는 시설. 어때요? 지금 가연성 가스를 2,000톤을 저장 취급한다고 했죠? 근데 이거는 맞는 거죠. 왜냐면 가연성 가스를 1,000톤 이상일 때, 그렇죠? 1,000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이니까 1000톤 이상 맞죠? 1번은 맞은 거예요. 2번,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80m이고 층수가 21층인 아파트. 2번이 틀렸네요. 자, 보시면 지하층을 제외한, 그러니까 지상으로부터의 높이가 자, 80m가 되면 안 되고요. 120m 이상이에요. 120m 이상이거나 층수가 21층이 안 되죠. 21층이면 안 되고요. 30층. 그죠? 30층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30층 이상. 그죠? 그래서 이거는 2번이 틀린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번. 연면적 2만 제곱미터인 운동시설이다. 자, 연면적. 이 연면적 같은 경우는 기준이 얼마냐면 15,000제곱미터예요. 자, 1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맞겠죠? 15,000m 이상 맞습니다. 다음 4번. 지상층의 층수가 15층인 복합 건축물. 자, 15층이죠? 15층. 이거는 11층 이상만 되면 돼요. 11층 이상. 그렇기 때문에 4번도 맞는 거죠. 그래서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해당하지 않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인화성 액체 위험물, 이황화탄소를 제외한 인화성 액체 위험물의 5개 탱크 저장소의 탱크 주위에 설치하여야 하는 방유제의 기준 중 틀린 것은 보기 중에서 그 방유제의 기준 중 잘못된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방유제의 용량은 방유제 안에 설치된 탱크가 탱크가 하나인 때에는 그 탱크 용량의 110% 이상으로 할 것. 어때요? 맞는 거죠? 탱크가 한 개 있을 경우는 그 탱크 용량의 110% 이상일 것. 맞고요. 2번. 방유제의 용량은 방유제 안에 설치된 탱크가 2기 이상일 때. 2기 이상일 때는 그 탱크 중에서 용량이 가장 큰 것, 최대인 것의 용량의 110% 이상이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다음 3번. 방유제는 높이 1m 이상 2m 이하, 두께 0.2m 이상, 지하 매설 깊이 0.5m 이상으로 할 것. 자, 여기는 잘못된 게 두 가지가 있네요. 자, 일단 방유제의 높이가 틀렸어요. 높이가 얼마냐? 0.5m 이상 그리고 3m 이하가 돼야 맞죠? 그래서 방유제의 높이는 0.5m 이상 3m 이하고요. 자, 두께는 맞아요. 0.2m 이상 맞아요. 그런데 지하 매설 깊이가 또 틀렸네요. 지하 매설 깊이는 0.5m 이상이 아니고요. 1m 이상이 돼야 맞는 거죠. 1m 이상.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방유제 내의 면적,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방유제 내의 면적은 8만 제곱미터 이하다. 이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건축 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해당 문제 같은 경우는 건축물 허가 등의 건축물 범위 기준에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 시설로서 자동차 1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틀렸죠?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자, 자동차 10대 이상이 아니고요. 몇 대 이상이죠? 10대 이상이 아니고 20대 이상인 거죠. 20대. 그렇죠? 그래서 1번이 잘못된 겁니다. 2번.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 면적이 얼마다? 15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맞죠?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 같은 경우는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일 때 건축 허가 등을 받아야 되는 거죠. 다음 3번.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다. 그렇죠?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300제곱미터 이상 맞고요. 4번.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그렇죠? 노유자시설과 수련시설은 연면적이 얼마다? 2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소방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보기 중에서 이제 용어의 정의로 잘 된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소방 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 그런데 항구에 메어둔 선박은 제외. 틀렸죠. 항구에 메어둔 선박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제외가 아니라 항구에 메어둔 선박만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 이것 때문에 틀렸어요. 그다음 2번. 관계인이란 소방 대상물의 자,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어때요? 관계인은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이거 맞는 거죠? 이게 맞는 거예요. 그죠? 3번. 소방서장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조사 및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장을 말한다. 틀렸죠? 소방서장이 아니고요. 이것은 소방본부장을 뜻하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아니라 소방본부장이에요. 틀렸고요. 4번. 소방대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자,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자체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틀렸죠? 네, 자체소방대원이 아니고요. 바로 그렇죠. 의용소방대원이죠. 의용소방대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보기 중에서 옳게 설명된 것은 바로 관계인을 설명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 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건 벌칙에 대한 문제인데 이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소방시설 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입니다. 이러한 자에 대해서는 자, 어떠한 벌칙을 주냐?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건 암기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정답 1번입니다. 소방시설 공사업법령상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 소방대상물의 범위가 아닌 것은 자, 보기 중에서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 소방대상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자, 호스릴 방식의 소화 설비를 제외한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를 신설, 개설하거나 방호, 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이것은 해당 사항 되고요. 2번. 재현 설비를 신설, 개설하거나 재현 구역을 증설할 때 이것도 해당되는 거죠. 3번. 연소방지 설비를 신설, 개설하거나 살수 구역을 증설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당 사항이 됩니다. 자, 그런데 4번에 보시면 캐비닛형 간이 스프링클러를 신설, 개설하거나 방호, 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자, 여기에서는 캐비닛형 간이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제외입니다. 제외. 이것은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4번이 옳지 않습니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은 자,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 응시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자, 1번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해당되고요. 자격됩니다. 2번 건축사 해당돼요. 3번 공조냉동기계기사 이것이 안 됩니다. 자, 공조냉동기계 기사는 안 되고요. 기술사는 돼요. 기술사. 공조냉동기계 기술사는 되지만 기사는 안 돼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에 위험물 기능장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에 공조냉동기계 기사가 정답이 되겠네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 소방 대상물 중 교육 연구시설 및 교정시설은 연면적 몇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모든 층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가? 자, 지금 이게 어디냐? 특정 소방 대상물 중에 교육 연구시설과 그리고 교정시설입니다. 교정시설. 교육 연구시설과 교정시설 같은 경우는 연면적이 바로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모든 층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를 하는 거죠. 정답은 4번에 2000제곱미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업에 반드시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 보기 중에서 소방시설업을 반드시 등록 취소하게 되는 경우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취소하는 사유는 3가지 사항이 있어요. 그 3가지 사항 중에서 여기에 한 가지가 있죠. 자 보시면 1번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 등록을 한 경우는 거의 다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짓이나 이런 것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이런 걸 썼으면 무조건 등록 취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고요. 자, 2번에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3번에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4번에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이렇게 이러한 경우 상당히 경우가 많아요. 많은데 이 3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바로 6개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시정 조치를 하거나 또는 영업 정지 처분을 영업 정지입니다. 취소가 아니라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1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반드시 취소가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중 산화성 고체인 제1류 위험물에 해당되는 것은 보기 중에서 이제 제1류 위험물에 해당되는 걸 찾으시면 돼요. 1번에 염소산 염류. 여기 보시면 그 명칭 끝에 무슨 염류라고 쓰여 있으면 거의 대부분 제1류 위험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1류입니다. 무슨 염류로 끝나는 것들은. 그 다음 2번에 칼륨 같은 경우는 뭐냐? 칼륨은 이것은 금수성 물질이죠. 제3류 위험물인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황화리는 제2류 위험물, 그죠? 제2류. 그 다음에 유기과산화물은 이것은 제5류죠. 5류. 제5류 위험물. 이렇게 해서 산화성 고체인 제1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1번의 염소산 염류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 대상별 배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잘못된 것을 고르는 겁니다. 1번에 소방청 2명 이상 배치 맞죠? 소방청은 2명 이상 배치 맞고요. 2번 소방서 1명 이상 배치 이것도 맞죠? 3번에 소방본부 2명 이상 배치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4번이 잘못됐네요. 한국소방안전원 같은 경우는 이제 2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본회. 본회인 경우는 1명 이상이 아니고요. 2명 이상 배치해야 돼요. 본회는. 그리고 이제 본회 말고 시도지부가 있어요. 시도지부 같은 경우는 여기는 1명 이상이죠. 1명 이상. 그래서 한국소방안전원 같은 경우는 2가지를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본회는 2명 이상, 시도지부는 1명 이상이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은 어떤 경우냐면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예요.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자. 이러한 자에 대해서는 바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벌칙사항이니까 별도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자본금 기준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누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자, 누구한테 제출해야 돼요? 자, 여기서 자, 확인서,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누구에게 제출한다? 바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정답은 2번의 시도지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방기본법령상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는 자는, 자, 보시면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자, 수립, 시행하는 자. 자, 누가 하는 거예요? 바로 소방청장이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방청장은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 주기로 5년마다 바로 수립하고 시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의 소방청장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대 및 소방자동차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보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1번,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 진압 및 구조 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연한 거죠. 그죠? 출동을 방해하면 안 돼요. 누구든지 방해하면 안 되고요. 2번, 관계인은 소방 대상물의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것도 바로 관계인의 업무에 해당이 되는 거죠. 3번, 관계인은 소방 대상물의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뭐 당연한 거죠. 그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 4번. 소방 자동차는 화재 진압 및 구조 구급 활동의 종료 후 복귀할 때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없죠.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화재 진압 및 구조 구급 활동을, 자, 출동할 때는 사이렌을 쓸 수 있지만, 자, 상황이 종료된 후에는, 복귀할 때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